안녕하십니까. 서남 조정래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를 늘 부르고 살아왔습니다. 과연 통일이 우리의 소원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한 땅덩어리를 다 합쳐서 22만 1336 평방킬로미터, 일본의 59%밖에 안 되고 인접한 중국의 4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또 인구 역시도 2019년 말 남한이 5200만 명, 북한이 2500만 명 해서 7700만 명인데, 일본의 1억 2600만 명에 비해서 61%, 중국의 18분의 1밖에 불과하기 때문에 남북한이 통일이 돼야만 나라의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서 세계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한다 라는 것이 여태까지의 우리 논리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논리들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통할 수 있을까요? 남북한의 경제력이 격차가 50대 1 정도 됩니다. 우리가 50이라면 북한이 1 정도 되죠. 그러니까 남북이 통일된다 한다면 그 실질적인 통일의 비용은 거의 남한이 부담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충 생각을 하더라도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로 식량 보급을 받는 체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지금 너무나도 어려워져서 자급자족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통일된다 친다면은 북한 인구 2500만 명의 식사를 남한이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1500만 명의 한 끼를 3,000원을 보더라도, 요즘 뭐 3,000짜리 음식은 있지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3,000원을 보더라도 한 끼에 얼마를 먹어야 되냐면 750억 원, 하루에 2250억 원이 넘고 1년에 계산을 따지면 대략 81조 원 정도의 비용이 단지 먹는 데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1년만 해서 북한이 먹여주시면 제대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적어도 4, 5년 정도는 뒷바라지를 해줘야 자립을 할 수 있다고 보면은 5840에서 한 400억, 거기다가 운송비용 뭐 이렇게 합치면 근 500억 원 가까이가 먹는 데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철도, 도로, 항만, 전력, 공항 등등 이러한 인프라를 또 건설하는데 또 몇백조 원이 들어갑니다. 2019년 말 기준에 우리나라 빚이 1132조 그렇게 되는데, 한 5년 동안에 또 그 더블로 빚이 더 늘어나야 된다.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1년 정부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올해 우리나라의 정부 예산이 555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1년에 정부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 555조인데 무려 4배의 빚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남한이 동시에 피폐해진다는 것은 눈을 감고도 훤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우리가 통일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난하게 통일을 이룰 수가 있다면 점점 우리의 추진력이 발생이 되어서 우리나라 경제력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의 중요한 받침인 기술과 인력, 여기에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일부의 어떤 그 북한에서의 뭐 지하자원 같은 것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빚이 많아서 남북한 모두가 가난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격한 통일도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나 북한은 어떤 통일 방안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2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의 강령에 나타난 통일에 대한 생각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그 강령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시대를 실현한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평화를 통해 남과 북이 공존 번영하는 평화경제를 실천하고 통일을 위한 남북 공동체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와 국민을 지킨 국가 유공자와 보훈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구현한다. 연대와 협력의 세계 선도국가를 지향함으로써 동아시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통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의 강령에 보면은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한 간의 개방과 대화, 교류, 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일성을 회복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한다. 지속적인 국방력 강화를 통해 튼튼한 안보를 구축한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확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세계 각 지역과의 경제 및 통상 외교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국익 신장을 위한 전방위적 외교를 능동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라는 식으로 통일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양당의 그 통일 방안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면 크게 이제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해서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고 북한의 이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핵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다. 이런 정도로 크게 차이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튼튼한 안보, 평화체제, 비핵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조금 이 강령들을 읽어보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은 그 참 튼튼한 안보를 하는데 과연 우리 군사가 지금 튼튼한 안보가 되고 있는지, 우리만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고요. 특히 제가 웃었던 것은 보훈가족을 끝까지 책임진다. 과연 그렇습니까? 백선엽 창군 묘소조차도 드러내겠다고 난리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중국 유경식당에서 기순한 북한 탈북자들을 표창원, 윤미향 같은 사람들은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려고 별 지랄을 다 했지 않습니까? 참나 개가 찹니다. 더욱이나 그 비핵화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포기한 것 같아요. 미사일을 쏴도 뭐 발표조차도 못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현실이고, 우리나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통일 방안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통일부에서 나와 있는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통일 방안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1994년 8월 달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제시한 통일 방안이 나중에 조금 수정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게 기본 바탕입니다.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본 정신은 자주, 평화, 민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주의 원칙은 우리 민족 스스로의 뜻과 힘으로, 그리고 남북 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평화의 원칙은 통일이 전쟁이나
상대방에 대한 전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직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요. 민주의 원칙이라 하면 통일이 민족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민주적 통합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한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 하에서 3단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첫째는 화해와 협력의 단계. 이것은 바로 교류를 통해서 서로가 화해하고 협력하는 단계고, 그 다음에 남북연합 단계가 2단계인데, 남북연합 단계라고 하는 것은 남북 두 체제를 인정을 하면서 거기에서 공동기구를 서로 합의해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어떤 기구를 둘 것인지는 남북 간의 협의에 의해서 정해질 것이지만, 남북 정상회의, 남북 강요회의, 남북 평화, 공동사무처 등등으로 운영을 하는 2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3단계는 통일국가 완성 단계로 1민족 1국가로 가자. 이것이 우리나라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반면에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고려 연방제, 그건 어떤 것이냐면은 양쪽, 남쪽과 북쪽의 완전한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미국의 연방제는 확인하기 좀 다릅니다. 미국의 연방제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정치, 외교, 군사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고려 연방제라고 하는 것은 남과 북이 각각 정치, 외교, 군사권을 지역 정부에 맡기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최대한 독자성을 부여하고 있으면서 어떤 그 양쪽의 공동 정부 형태의 기구를 운영해서 연방 정부를 운영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과도기가 지난 다음에 완전한 통일을 이룬다 하는 것이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 연방제죠.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북한은 자기들 체제를 계속 인정해 나가겠다, 그런 주의가 됩니다. 남북한의 통일 방안 어떤 것도 급진적인 통일을 하자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내부 방침은 사실은 무력적화 통일을 바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탈북 기준자들의 정언이고, 북한 노동당 강령에도 분명히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이제 북한의 핵무기 시험이나 미사일 발사 시험이 단순하게 북한이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보여주기 위한 무력 시위 정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에 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노리는 것은 바로 조선말의 이완용이 같은 사람을 노리고 있습니다. 왜요? 이완용이 조선을 일본에 납죽 갖다 바칠 때 이 이완용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조선 국민들을 일본과 병합을 해서 오히려 더 잘 살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도 저는 같은 맥락에 서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을, 선제 공격을 가해오면은 약 한 전략 핵 정도를 공격을 해오면 한 100만 명 정도가 선제 공격에 당해서 사상자가 발생이 되겠죠. 약 한 100만 명 정도의 인명이 손상이 딱 생기면 대번 문재인 같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핵으로 인한 이런 인명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국민과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의 적화통일 받아들이겠다, 이따고 소리가 나옵니다. 전쟁을 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래서 넙죽 우리나라를 북한에다가 갖다 바칠 공산이 크다는 거죠. 이완용이와 똑같은 생각이라면서 하는 거죠. 형태는 똑같습니다. 과연 그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그때 되면요, 지금까지 입 딱 다물고 있던 놈들이 우리나라가 설사 적화 통일이 되더라도
지금의 월남처럼, 월남이 패망해도 지금 베트남처럼 그렇게 나중에 민주화나 개방화 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한 놈이 또 틀림없이 나옵니다. 참으로 모르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월남이 패망하고 나서 약 500만 명 이상이 월남 땅에서, 베트남 땅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보트 피플로 사라졌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용소에서 총살로 험하게 생명을 끊어진 사람들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적화 통일이 된다면요, 제가 생각할 땐 1000만 명은 사라집니다. 1000만 명이라면 어린이와 노약자를 제외하고 3명 중에 1명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3사람 중에서 1사람은 이 땅에서 살지를 못한다는 거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문재인 일파들도 자기들은 공을 세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잠시입니다. 한 번 배반하는 사람들이 2번 배반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빨갱이들이, 그 사람들 얼마 안 가서 옛날에 과거 박헌영이가 숙청당하듯이 모조리 다 숙청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을 바에야 우리는 자유민주를 위해서 무조건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만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 후손도 거의 반쯤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전쟁을 거부려면 안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선열들이, 그분들이 목숨이 귀하지 않아서 그렇게 희생되었을까요? 그분들이 모두 자기 살 길만 찾았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처럼 살 수가 있었을까요? 6.25 때 그 많은 무명용사들, 자기 이름조차도 남기지 못하고 산호했던 우리 선열들의 의리, 과연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자, 이제 제가 생각하는 통일 방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평화를 부르짖지 말아야 한다. 평화란 말 속에 숨어있는 얄팍한 속임수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 언제라도 우리가 전쟁을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하고, 우리는 자주 민주 평화를 지킬 수 있기 위해서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첨단화되고 과학화된 무장을 해야 되고요,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에도 이겨나간다는 정신무장이 강화되고 또 강화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국제사회에 발맞추어서 비핵화를 추진하되, 우리도 핵 개발 잠재력은 반드시 가져야 한다. 세 번째로 남북한의 교류를 추진하되 북한 스스로가 깨어나게 해야 합니다. 남북한 당사자 교류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매번 싸움으로 끝납니다. 왜? 정권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북한 사람들 스스로 깨어나서 북한이 문을 열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탈북자들 어떻게든 오히려 중국에 잘 꼬셔가지고 중국에 나가 있는 탈북자들 전부 우리나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노동력 채워야 합니다. 그 사람들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적어도 통신 위성을 쏘아 올려가지고 우리 한반도 전체가 와이파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왜 와이파이가 중요하느냐? 와이파이망이 전부 구축이 되고 나면은 북한에 있는 핸드폰이 세계 정보를 일일이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북한 사람들 스스로가 깨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 와이파이망을 우리가 위성으로 통해서 한반도 전체가 다 가능하다 하면은 북한 놈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미사일 공격을 해온다든가 별의별 방법을 다 쓰겠지만, 일부 우리가 손해를 보는 한이 감수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북한 스스로, 북한 주민들이 어둠에서 깨어날 수 있게끔 지침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북한과의 원만한 통일도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으로 네 번째, 웨스트 코리아 프로젝트. 웨스트 코리아 프로젝트가 뭐냐 하는 것을 저희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사하라 사막을 개발하여 거기에 웨스트 코리아를 만들자는 프로젝트입니다. 거기에 북한 주민들을 대거 불러오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남북한 국민들이 다 같이 사막 개발의 프로젝트에 모두 참여해서 거기에서 한 민족이 되고 한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통일의 길로 나가자. 남한의 퍼주기식 통일도 북한의 조카 통일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다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런 식으로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원하는 그럴 때 통일이 되어야 원만한 통일이 되고, 또 북한 사람들 역시도 남한의 경제를 기대해서 단순하게 얻어먹겠다는 식의 어떤 그런 발상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립심을 가져야만 남북한이 대등하게 경제력을 회복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통일 방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평화를 부르짖지 말자.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 전쟁에서 이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것. 두 번째, 국제사회와 발맞추어서 비핵화를 추진하되 우리가 핵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남북한의 교류를 추진하되 북한 스스로 깨어나게끔 북한을 탈북하에 나오는 탈북민들을 우리가 전부 다 흡수해야 하고, 또 와이파이를 통해서 북한 전역을 핸드폰이 자유롭게 세계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미망에서 깨어나게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 해외에서의 웨스트 코리아 프로젝트 등 외국에서 우리 남북한 국민들이 같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일구면서 고난을 같이 하면 훨씬 더 우리 민족들은 가까워질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 민족 통일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소 조금 어려움이나 또는 뭐 난해한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저희 짧은 소견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통일은 그렇게 쉬운 문제만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